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고1 천재 김종철 출판사의 3-2 배반의 여름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반의 여름은요, 이 제목이 지닌 상징적인 의미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 배반이라는 것은 아버지 때문에 나의 현실 인식이 깨어진 사건을 의미하고, 여름은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시간적 배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배반의 여름이라는 제목은 배반의 경험을 걸음으로 삼아 정신적 성숙을 이루는 인생의 성장기를 의미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각각의 에피소드에서 어떤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갈등 같은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앞부분 줄거리 볼게요. 나가 6살이던 해의 여름, 나의 5살 배기 누이 동생이 마을 앞 개천에 빠져 죽는 사고가 난다. 자, 나가 이제 물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 사고에 죄책감을 느끼는 나에게 수영을 가르치고 싶어 했지만 나는 매번 도망가고 만다. 라는 이런 사건, 배경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개, 다음 해 여름, 시간적인 배경, 계절적 배경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가 겪는 3번의 여름 중 첫 번째 여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에피소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계절과 그것에 일어나는 사건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어요. 자, 그래서 다음 해 여름, 첫 번째 여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여름방학에 개방된 풀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풀장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해질 무렵의 풀속은 깊이를 에아릴 수 없을 만큼 짙푸른색을 하고 있었고 귀신의 감은 머리가 휘감겨 오는 것처럼 음습하고도 냉랭한 바람이 불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셔도 나가 이 물에 이제 물이 있는 이 공간을 굉장히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풀가에는 가지를 않았다 하는 거. 누이 동생이 물에 빠져 죽은 뒤에 죄책감을 느껴 물을 두려워해서 그곳으로 가까이 가지 않았던 이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유난히 무더운 날이었다. 자, 이제 아버지가 수의실에서 잡담을 하다가 나를 데리러 왔대요. 그리고 내 손목을 잡고 풀장이 있는 데로 갔다. 자, 지금 아버지가 나를 데리러 온 이유가 좀 의도가 드러나고 있죠. 자, 그런데 별안간 내 몸이 공중으로 붕 떴다. 나는 비명을 지르면서 아버지에게 엉겨붙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가볍게 털어냈다. 나는 물속으로 조약돌처럼 풍덩 빠지며 낄낄낄 하는 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자, 지금 아버지가 지금 나를 물에 빠뜨려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일부러 물에 빠뜨렸으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자식의 물 공포증을 좀 치료해주고 싶은 목적이 있었겠지만 그 과정이 조금 다소 과격하고 다소 냉소적이라는 그 성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죽을 기를 쓰고 거리다가 이제 나왔는데 아버지가 허리를 비틀고 낄낄대고 있었대요. 순간 나는 아버지가 나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 했구나 하고 생각했다.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나의 어리숙한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남은 게 미워서 나도 물에 빠져 죽기를 바랄 수도 있겠구나라는 추측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은 지독한 배신감이었다. 아버지뿐 아니라 풀도 나를 배신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어처구니 없게도 목 위가 물 밖에 나왔는데도 발이 땅에 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풀도 되게 별거 아닌 깊이가 굉장히 낮고 충분히 걸어 나올 수 있는 그런 풀이었어요. 자, 그래서 믿었던 아버지가 나를 풀에 빠뜨린 것도 굉장히 배신이지만 그 풀, 빠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가지고 있었던 그 풀도 사실은 되게 별거 아니라는 것이 나를 배신했다라는 그런 감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반, 이 풀이 되게 별거 아니었고 아버지가 나를 물에 던졌고 이러한 배반의 길이 이제 나옵니다. 자, 이 배신당한 충격과 분노 때문에 내가 이제 결국 수영을 배울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가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또한 이렇게 물개처럼 물과 친해진 후에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앙심도 저절로 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신적 성장, 아버지에 대한 배반감과 분노가 해소되는 이러한 에피소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위기. 국민학교 2학년 때 시간이 흘렀죠.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가 나올 거예요. 우리 집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 자, 그래서 서울 시내의 벽에 타일이 붙은 집, 굉장히 좋은 집을 사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버지를 존경하게 됐고 또한 아버지가 취직을 했다. 아버지를 존경할 또 다른 이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얼마나 훌륭하고 늠름해진 것일까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존경스럽다는 거, 아버지를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 나는 나의 아버지 아닌 딴 아버지를 볼 때 하나같이 한마디로 쪼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빼고는 다 쪼다라면서 굉장히 비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왜냐면 국민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여전히 굉장히 정신적으로 미숙한, 어리숙한 어린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채마밭을 가꾸며 과수원으로 품팔이를 다니던 아버지는 단단하고 장대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그 외모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네요. 제 아무리 보디빌딩으로 단련된 훌륭한 육체도 아버지의 것과 견주면 생귤과 플라스틱귤 를 견주는 것만큼이나 뚜렷한 차이가 났다라고 하면서 이 자연스러운 육체미를 가진 아버지와 인공적인,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귤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아버지의 건장한 육체가 진짜 육체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유가 활용된 부분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아버지가 더 멋지게 보였던 이유, 바로 아버지의 제복 때문입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까마귀처럼 윤택하게 새까맣고 찬란한 금빛 단추가 필요 이상으로 여러 개 달렸고 소매뿌리와 모자에 굵은 금줄을 두른 비상식적이리만큼 화려한 옷이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제복이 너무너무 멋졌다는 그런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이걸 보고서 아빠의 직업이 수위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죠. 자, 지금 넥타이 따위는 필요 없었다. 그러니까 넥타이가 없었던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제 자식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가 생각하는 그런 직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 나는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숙하다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직업이 우리는 수위일 거다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모두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 그런 아버지의 인격 같은 것들도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다들 존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가 겪는 3번의 여름 중 2번째 여름에 또다시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아버지가 느닷없이 나를 데리고 출근하겠다고 선언했다. 자,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수행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남자다운 훌륭한 일에 현장에 있을 수 있다는 흥분으로 몸도 마음도 마구 뛰었다. 지금 나가 너무나 기대를 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엄마가 그것을 말리고 있어요. 그 엄마는 나가 아버지를 존경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나가 상처를 받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말렸지만 결국에는 데리고 갔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서술자를 나에서 아버지로 바꿔 쓰는 활동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요거 뭐냐면요. 서술자가 달라짐으로써 이제 작품에서도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소설은 어리숙한, 굉장히 미숙한 화자가 서술자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 감정이나 의도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화자를 아버지로 바꿨을 때 무엇이 바뀔까? 이제 미숙한 화자는 아버지가 나를 직장에 데려가려는 의도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화자일 때는 이런 의도들이 바로 한 번에 나오겠죠. 그런 차이가 난다는 거 꼭 한번 체크해 두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회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큰 집이었지만 그 근처에 10층도 넘는 집이 수두룩해서 나는 가볍게 실망했다. 아버지를 위해 문을 열어준 시중꾼을 찾아내려고 했지만 찾지를 못했대요. 지금 문이 저절로 열린 걸 보고 누군가가 우리 멋진 아버지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나 보다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일 먼저 있는 방으로 아버지가 들어섰다 하면서 아버지의 일하는 곳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아버지의 직업에 대한 그 기대가 조금씩 깨지고 있어요. 자, 자동차 문 밖에 새까만 차가 몇 더니 대머리가 까진 키가 작고 넥타이를 맨 쪼다 티가 나는 더럭더럭 나는 남자가 나타났다. 자, 지금 넥타이를 맨이라고 나와 있죠. 사실 아버지는 아까 위에 넥타이를 매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거기 설명도 있었지만 이 화이트 칼라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넥타이를 통해서 또 뭔가 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게다가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나가 쪼다 티가 난다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원래는 나가 무시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에게 경례를 엄숙하게 올려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나의 우상인 아버지는 나가 쪼다처럼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경례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지금 나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자, 넥타이맨
아버지의 당당한 거구와 비상식적인 화려한 옷은 실은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넥타이맨 세양쥐들의 우월감과 권위의식을 충족시키기 위한 어릿광대의 의상이었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의 화려한 제복에 대한 의미를 깨우치며 세상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배반을 당했어요. 아버지에게 앙심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고 허우적대고 고독감을 느끼며 이 아버지에게 앙심을 느끼고 있는 나의 그 감정 꼭 확인을 해두셔야겠습니다. 나의 우상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이 나의 감정 꼭 확인해 두시고요. 자, 내가 고등학생이 되자 또다시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가 나오겠죠. 자, 아버지에게 연민을 느낄지언정 앙심이 남아있을 리 없었다. 나가 이제 좀 성숙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나는 아버지를 우상처럼 섬기는 대신 사랑을 했다. 자, 나오죠. 대신에 새로운 우상을 섬기고 있대요. 이 새로운 우상은 전구라 선생이었는데, 자, 지금 구라라는 이름 우리가 듣자마자 조금 이상한데? 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이 구라라는 장면을 통해 나가 우상으로 숭배하는 인물이 실제로는 굉장히 위선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전구라 선생을 이제 존경을 하고 있는데, 이 나가 전구라 선생을 존경하는 것이 세간의 평가와는 좀 차이가 납니다. 사람들은 인격의 오개티로 느끼고 삼으려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너무나 어리숙하기 때문에 요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구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전구라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맹목적이에요. 너무나 존경스럽다고 그럴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굉장히 미숙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우상으로 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친구는 전구라의 실체를 알고 있지만 오히려 그 친구를 경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또다시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나가 겪는 세 번째 여름이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이제 전구라 선생의 이 사진을 봤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비켜 인서가 신성한 공방에 저 따위 사진을 붙여놓고 공부가 될성 싶으냐? 딴따라만도 못한 작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버지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자 내가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도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자, 지금 한땐 그 작자가 아버지 발밑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싹싹 빈 적이 있느니라 뭔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또 예전처럼 아버지가 나의 우상을 깨뜨릴 것이 직감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아버지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말을 해줌으로써 이 아버지의 직접 인용을 통해 과거의 사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국민학교 수희 아저씨 말이야, 기억나지? 하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지금 아이를 임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출산을 할 때가 되었는데 아기가 나오지를 않고 막 산모가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비를 꾸러 달려왔대요. 그래서 갔는데 택시가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차도로 나서가지고 이 속도를 주는 택시 손잡이를 잡고 무작정 뛰었다고 해요. 지금 아버지가 굉장히 헌신적으로 이렇게 애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겨우겨우 잡았는데 그때 이 전구라가 새양쥐처럼 겨드랑이 밑으로 쏙 빠져 택시 속에 들어가 버리면서 운전사 갑시다 하면서 점잔을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택시를 빼앗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거를 했다. 통사정을 하면서 말이다. 그랬는데 그걸 아예 무시하면서 택시는 먼저 타는 게 임자지라고 하며 그걸 무시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연민을 가질 것을 말했던 전구라가 굉장히 위선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자, 그래가지고 단 두 손가락으로 끄집어냈지 했더니 벼란간 비명을 지르며 길바닥에 나자빠지는 거야. 지금 별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상을 입은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장씨 아버지가 폭력 사실을 인정해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폭력 사범이 될 뻔했던 거를 좀 풀려놨지만 이게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야만 그 산모를 살리기 위해서 뭐 돈을 줘가지고 수술을 시킬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서 아이를 건졌고 했지만 문제는 장씨 아저씨는 유치장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지금 법을 이용하면서까지 이 엄청나게 곤란한 상황에 빠뜨렸던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실형이 선고되기가 10중 8구라고 해가지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솔직하게 내가 그 세양쥐에게 상해를 입힌 장본인이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번복이 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방법은 딱 하나, 그 세양쥐 전구라가 고소를 취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래가지고 늘 이렇게 전구라를 찾아가서 애걸복걸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세양쥐가 엄청나게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애거를 듣는 즉시 거들떠도 안 보고 경찰서, 검찰청 막 전화를 하면서 그런 권력과 인맥을 동원해 이러한 약자들을 오히려 억압하는 모습을 보였던 굉장히 횡포를 부리는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요. 사건이 거꾸로 됐지 뭐냐. 이 사건이 바뀔 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 무엇이었냐면 그 집 재떨이를 주머니에다 털어넣고 자, 가가대소를 하며 일어섰지. 그놈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내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더군. 자, 재떨이엔 뭐가 있었느냐? 꽁초가 있었다. 자, 당시 양담배 단속이 심할 때였다는 거예요. 신문에 고아를 막론하고 양담배를 피우는 걸 들키면 500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그런 때였던 겁니다. 당시 시대상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그 거만하던 세양쥐가 그렇게 비굴해질까 하면서 지금 굉장히 거만과 비굴이 종이 한 겹 사이도 되지 않더라는 그 태도가 확 바뀌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고소 취하장과 그 깬특공초를 바꾸자라고 하면서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전구라가 약점을 맞바꾸겠다는 비굴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구라의 그 모습을 아버지가 폭로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걸 듣고서도 또 배반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무거운 심리로 막 허우적대고 허전한 마음을 느끼면서 또다시 고통스러움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결국 또 성장을 위한 성장통을 한 번 더 겪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지금의 이 허우적거리면서 설 자리를 찾고 바로 서기까지는 좀 더 오랜 시일이 걸릴 것 같다. 지금 이 세 번째 배반의 충격이 너무너무 컸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외부에서 찾던 이러한 우상들은 영원히 불가능한 채 다만 허우적거림만 있는지도 모르겠다. 자, 지금 외부의 우상들이 다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스로의 내면적 성숙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자, 내 홀로 늠름해지기란 그건 얼마나 고되고도 고독한 작업이 될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런 외부의 우상에 대한 상실의 고독감을 느끼면서 내적 성숙에 이 고독이란 굉장히 필연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긴 작품이었는데 얼른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럼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해설해 보겠습니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죠. 네,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자, 윗글의 나가 사실 정신적 성장을 끝마쳤다고 단정하기는 사실 어렵죠. 또한 나가 정신적 성장을 마쳤다고 해도 나의 계절이 뭐 언제나 여름일 거라고 뭔가 이해할 만한 근거가 이제 뭐 윗글이나 보기에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가 정신적인 성장을 경험한 유년기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시기를 좀 여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문제도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것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